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청와대의 발로 13% 인상한 잠정 타결 소식을 전하니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맛이다 라는 트윗을 날려서 청와대를 묵사발을 했죠. 그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거절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서 한미 간의 이견을 넘어서 갈등 상황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5월 들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제안을 아예 무시하고 올해 13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제안이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래 50억 달러 요구해서 13억 달러까지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위협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측에서는 지나친 결례다. 당분간 협상은 힘들 것이다. 이런 거부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갈등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연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건드리고 나선 겁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원래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데요.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연합훈련을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가지고 9월로 일단 한 달 미뤘습니다. 문제는 한 달 미룬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늦어지면 자칫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상정할 수 없게 됩니다. 늦어도 9월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10월 한 달 동안 평가 기간을 거쳐서 한미안보협의회에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일정을 못 맞추면 당연히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OMC 평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이 이런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연합훈련을 일단 9월로 연기해 놓고 시행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9월에 이 훈련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6월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확정돼야지 미국 본토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력인 주방위군,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지는데 미군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전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면 자연스럽게 전작권 전환 역시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에 불을 붙인 것이 지난 3일 날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북한군의 GP 공격에 대해서 서둘러서 우발적이라고 그러면서 북한군을 적극 옹호를 했죠.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의 조사 결과는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대응 사격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외교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유엔사가 사실상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뉴스 저격입니다. 이 뉴스 저격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국무부의 반응입니다.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국군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미 국무부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은 통상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한미 간 이견이 심각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해 7월 달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군사회담, 적시회담을 동시에 제의했을 때 그때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다음에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블룸버그 기자를 아주 맹공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그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군의 대북한 태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볼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진 이후에 한미동맹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날 오이사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걸 받아서 20일 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즉각 비핵화와 보조 맞추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냈죠.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근본적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미 간에는 대충돌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이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뜻대로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문재인 정부 뜻대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은 99.999% 불가능하지만 이보다도 먼저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의 뜻을 거부할 것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